조율이 아마 있어요. 잊어버리면은 그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으니까. 농사꾼 차린 건 조율이시로 지금. 조율이시. 네. 원래가 이게 원래 이제 조서율차가 조율이시로 똑같은 얘기예요. 조율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생산도 또 중에 조율이시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시기 때문에 이자가 앞에 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율이시로 해서 요 순서가 그렇게 됐네요. 조서율차 홍동백서도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쪽 그렇게 과에는 놔도. 이제 조과 그리고 만든 과일 그다음에 이쪽을 그렇게 놓고 나면은 요 조과를 놓기 보통 계절과를 놔요. 계절과가 뭐 요즘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포도 같은 거. 뭐 포도 같은 거, 귤 같은 거를 놔도 된다는 얘기지. 계절과를 놓은 다음에 이제 조과를 놓게 되는데 요 앞줄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적줄입니다. 아니 나무. 찬줄. 채니까. 이것이 이쪽에서 그 사사여생이라고 그랬죠.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재앙을 모신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술을 잡수시잖아. 그 다음에 안주 적이 나와. 응? 적이 나오고 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탕은 국이에요. 국. 쉽게 얘기해서 찌개라면 찌개. 요즘 얘기하는 찌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반찬이에요. 거죠. 반찬.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과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나열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조서열차 홍동백서이 좌포우회니 이것이 이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좌측의 포, 우측의 식혜. 근데 요즘 식혜는 뭐 그 밥으로 해놓는 식혜들을 대부분 넣는데 식혜는 그게 아니고 생선이나 이런 거 왜 식혜만 들어가잖아요. 원 여기서 하는 식혜는 그 식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아니고 해. 근데 요건 그래서 뭐예요, 요건? 아니 이거 간장인데 이거 간장이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놓으면 되고 요 뭐 나물류에서 요게 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고 거기서 처음으로 나물류의 그 순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무는 상관없어요. 그게 정해지지 아니 우리 있는 데는 좀 우리 정해지지 지방 않고. 문중을 얘기해 줄게요. 나물 넣는 거는 저 가야산해라고 해갖고 집가자 덜야 밭에서 나는 나물 그렇게 저 집에서 나는 나물은 콩나물 콩나물. 밭에서 나는 나물은 이거 고사리. 시금치나 뭐 이런 거 산에 넣은 고사리 해 저 바다에서 나는 건 이제 저 김이나 이런 거 이런 가야 산에 이런 걸 정해갖고 하거든요. 네, 그건 가나리니까. 아니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없어요. 그거는 선정을 가지고 해서 다른 여기서는 데서 하니까.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지킬 거는 저 포 났죠? 생선 포 놓을 때 저기 머리가 동으로 가야 동으로. 정쪽으로 가게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아마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하고 갑하고 요것도 설명 좀 해서. 처음에 이제 제일 그 초원에는 이제 모적을 하는 거는 어디든지 다 동일할 거예요. 아마 모적 대신 간적을 쓰는 데도 있어요. 사는 고기, 생고기. 이제 생고기라고 하다가 이제 그 간적이라고 그러나 진짜 그 간을 갖다 올려놓는 그런 그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육고기를 놓으면 됩니다. 네 달이지. 무적에는 네 달이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적들을 우적들을 넣어요. 닭이 제일 집에다 그 많이 키우고 하니까 이 닭적들을 그 많이 넣는 우적이라고 하는 거는 닭도 되고 꿩도 되고 뭐 비둘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가 있는 게 이제 우적인데 우리는 통일을
육해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거, 물고기,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육해공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모적, 어적, 우적으로 우리는 그 초원, 안, 종원을 그렇게 하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내단이 대부분 모적을 쓰고 다음에 닭을 올려놔요. 우적을 올려놓는데 우리 산성문에서는 육해공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바꿔야 되겠다. 자 이제 시간 뭐 하니까 제사를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 반드시 이제 알아야 동두섬이 머리를 동쪽으로 가게 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해라. 그 다음에 행동숙서, 생물은 동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익은 음식은 서쪽에 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나져 아니 맞습니다. 이쪽이 동인가? 동. 아 이쪽이 오른쪽이 동이야 항상.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셔야죠. 여기서 지금 반대로 나도 아까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보니까 자 이거 필요한 사람들 사진 찍으라 하고 그 제사 지내야 돼 시간이. 그 다음에 이게 대복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적을 놓다 보면 점심시간 12시 반을 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꾸미를 해요. 회장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꾸미를 하다가 보면은 잘못해 놓으면은 꿈이 있는 데가 위로 하다 보면 이게 어적에도 이게 해쪽이 생선 이렇게 됐으면은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놓으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배가 놔줘야 되는데 꾸미가 이쪽에 안 웃고 그렇게 저 만들면 집에다 잘못하다 보면 꾸미를 네, 이쪽에 맞아요. 놓게 된다고 곤란해진다고 그러니까 고기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리 이걸 만드실 때 그 저 집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지 돼. 예? 머리가 우측으로 가게 하고 그저 그러니까 생선을 요렇게 놔야 된다고 요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거꾸로 만든다고. 꾸미를 여기다 하라는 얘기예요. 꾸미를. 근데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해라. 왜 배가 글로 가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왜 등 쪽이 아니고 배 쪽이 그쪽으로 가야 되나? 그거는 등살보다는 배살이 맛있어요. 이시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쨌든 그게 그래서 그게 저기 책에 나온 얘기니까 그거 토달할 필요가 없어. 저거 먹을 때 배쪽이 있어야 아니, 이게 이게 토달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거를. 예? 아니 그걸 이치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야. 아 왜 머리를 동쪽으로 꼭 해야 될 이유는 뭐요 그럼? 아 이래 한번 또 웃지. 그러면 이 탕은 말입니다. 탕은 3탕을 놔야 되는데 육탕 속으로 단탕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차례가 육탕, 소탕, 한탕. 육탕 그러면 탕도 육탕, 어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소탕 아무것도 안 들으면 맨 아 육탕, 소탕, 어탕 여기 다 진석도에 솔직히 묻는 겁니다. 네, 육탕, 소탕. 저거 똑같이 가는데. 진사는 그 의문하시는 거 없죠? 질문입니다. 예. 저 계절 과중에 놓지 말아야 될 과일이 있습니까? 놓지 마. 복숭아. 제사상에 제사상에 놓지 말아야지 될 음식이 공자님 말씀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도리불용이라고 그래서 제사에는 복숭아와 잉어는 쓰지 마라 하신 말씀이 그게 아마 그대로 저 주작 아래로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제사의 근본이 제일 근원적으로 나온 게 주작 아래로 그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치자 들어가는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말해요. 진짜 갈치, 뭐 참치, 비늘이 없는 음식. 비늘이 없는 음식은 놓지 마라 하는데 그런 것이 고서에는 없어요. 어디 글에 나와 있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근데 못했는데 비닐이 없는 음식이 비늘이 없는 생선. 문어 낙지 다 들어가. 문어 낙지 다 나온다고. 그 비늘 없어. 비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여튼 제사에 놓지 말아야지 되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리불용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복숭아는 안 넣는 거를. 그래서 복숭아하고 아마 잉어는
무슨 고기 중에 영물이라고 생각해서 놓지 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말씀만 있고 모든 것이 주자가래로 시작이 돼. 지금은 뭐 그 후로 뭐 사례편람이라든지 뭐 국조의뢰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뭐 또 간의 집남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사례편람도 있고 뭐 율곡 제의초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의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은 주자가래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참고로 제자 준비 이거를 하면서 응립 부회장님하고 이게 상의하다가 이 모사기 얘기가 나왔는데 모사라는 거는 떼모자 모래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모래하고 모래에다가 그 떼풀 잔디보다 길게 자라는 풀이 있어요. 그거를 잘라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그 책에 있어요. 향이 없을 때 이 얘기 하는 아니죠. 원래가 창하고 모사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 예. 솔라고 파리로 이렇게 묶어서 뭐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사는 왜 놓는 거를 아셔야 돼요. 모사를 물에 계시는 혼백을 불러 모시고 이 모사는 땅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땅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왕실세양은 집찬관지라고 해서 마루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술을 붓습니다. 그게 이제 감신인데, 감신은 땅에 있는 체백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혼백과 땅에 계시는 체백과를 불러 모셔서 우리가 써놓는 지방으로 그분들을 모셔야 비로소 재앙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삭기가 필요한 거고. 오늘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여기 지금 하는 거는 충문까지 전부 다 요번 11월 둘째 일요일 날 명산군 할아버지 제사 지낼 제전에서 모실 그 준비를 한 겁니다. 충문까지. 그런데 그래서 여기 지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지낼 때는 지방을 앞에다 모시고 지내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강아지 써다 네. 저 계기는 요번에 새로 싹 다 의정부에 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네, 의정부에 다 갖다 놨습니다. 뭘로 했어요? 다 뭐 좋은 거로 했습니다. 이거 멋있네.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200만 원. 자, 그럼 진행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지방을 모시면은 분양강신을 한 다음에 참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요. 사당에 신주가 계신 사당이나 아니면은 교회 가서는 거기에 직접 그 할아버님이 계신 걸로 봅니다. 혼백이 항상 사당에는 불천지라고 해서 사당에 모시는 신주는 자문과 동시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고 제일 먼저 참신부터 합니다. 네. 그러나 지방을 써붙였을 때는 참신부터 해서 참신부터. 분양강신해서 그 혼백을 모셔놓고 참신을 해야지 되는 거. 그 순서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부회장 철식 씨가 얘기를 해서 나는 재앙으로 순서를 갖추려고 그랬더니 이제 시향으로 바꿔야 돼요. 예, 시향으로 바꿔. 예. 시향으로 바꿔서 이번에 또 내일 모레 이제 시향을 또 모시려면은 시향을 일러드리는 게 오히려 그럼요.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상 선성군에서는 창호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산소에서 모실 때 창호까지는 할 수 없고 네. 단 우리가 약식 순서, 혼기는 알아야지 됩니다. 19페이지나 보세요. 19페이지. 다 그걸 보시라고. 시향제 약식 혼기라고 해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약 10억이 이게 제일 중요한 아, 거고 그럼요. 오늘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예, 예. 이거예요. 이게 제사는 실제 그 형식적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스러운 게 절차가 없으면 제사 지낼 이유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참관원들이 참, 돗자리 저 안에 있는 거 꺼내와야 되네? 시향을 보시러 와서 금묘소가 누군지 금묘소인지 몰라요.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재앙은 밭으로 모시면서 정작 이 할아버님이 누군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서 반드시 그 재앙을 집전하는 분은 재앙 전에 여기는 누구의 묘소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하고 집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향에서의 묘제는 그 묘소에 할아버님이 이제 살아계신 걸로 거기에 계신 걸로 사사야 사생이라고 그랬죠. 제사는 항상 그 할아버님이 살아계신 걸로 생각하고 모셔야 그 공경스러움도 나오고 모든 그 종교적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참신예를 먼저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그 참신은 하실 게 없지만은 재관들은 하셔야 됩니다. 예, 행 참신예 이렇게 참호를 해주시면.